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을 잡고자 광범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지정에 나선 지 이제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왕좌왕하고 팔지 말지 살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거래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압구정동은 분위기가 어떤지, 또 그 사이에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그동안의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다르고 송파 다르고 서초 다르고 했었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압구정동에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또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압구정동은 또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압구정동 거래 소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거래 사례고요. 먼저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 56평형이 이제 이번에 93억에 거래가 되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 평형으로는 지난 2월 달에 85억에 거래됐으니까 두 달여 만에 이제 8억 원이 또 상승을 해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옆에 압구정 3구역 구현대 아파트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형 평형이 거래가 됐는데 6, 7차 65평형이 이제 97억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이 평형도 최근 있었던 거래입니다. 그래서 토지 재지정 전에 거래됐던 게 96억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1억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동시에 동일평형 65평형으로 이제 100억에 이제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토지 재지정 전 거래가보다 또 4억 원이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동은 토지 재지정 전이나 후나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아니죠. 이제 4년째 이제 토지 지정의 어떤 규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압구정 외 강남을 중심으로 한 토지 지역 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제 또 관련 기사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대선 끝나고 볼게요. 강남 집주인들 집값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7,100건이 증발을 했답니다. 매물 거둔 강남 집주인 대선 앞두고 관망, 공급 부족 조기 대선에 집값 상승 기대감 확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집값을 잡고자 광범위하게 토지 재지정을 비롯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집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사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주거 선호 지역 집주인들이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해가지고 집을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다른 자치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른, 그래서 집값을 잡고자 토지로 지정된 지역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면서 매물도 더 줄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감소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강남 3구 외 다른 지역의 주택 소유자분들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서초구 방포동의 한 중개사는 3월 들어 매물이 점차 줄어들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급감했다.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아무 집이나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를 할 수 있는 집만 팔 수 있습니다. 즉 뭐 전세나 월세가 껴있거나 임대가 들어가 있으면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근데 위에서 보셨듯이 다른 지역 매물들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줄던 매물이 이달 초 소폭 늘어났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 우왕좌왕 관망하다가 집을 팔까, 지금이라도 팔까 이랬을 때 또 매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소폭 늘어났지만은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다시 매물을 거둬두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했다. 그 말은 뭐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좀 내놓을까 해서 좀 내놨다가 다시 들었다는 겁니다. 즉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매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매물 어떤 수를 나타낸 거고요. 아래가 이제 서초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서울 전 지역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나 집 팔래요 하고 내놓은 집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3월 달부터 봤을 때 지금 4월 달까지 보면은 쭉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역 상관없이 쭉 내리고 있는데, 특히 토호제로 지정된 서초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더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적인 분위기보다 서초 분위기, 토제로 재지정된 지역 분위기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토제로 재지정된 지역이죠.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사도 급매가 아닌 매물은 집주인이 대부분 걷어들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시장을 지켜보자는 반응이었지만 당연히 당황스럽죠. 어떻게 될지 집값이. 그랬지만은 조기 대선 확정 이후에는 향후 집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했다.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은 38%,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62.2%가 상승했다. 조기 대선 결과로 들어설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겨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에 집주인들이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가지고 향후의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에 따라 강남을 비롯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서 더 집값이 상승할 거란 이런 또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공급 감소도 집주인들의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정책뿐만이 아니고 공급도 당연히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올해 1분기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페를라 482가구가 전부다. 연간으로 따져도 올해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29가구에 불과하다. 주택 공급 지표도 약세다. 일단은 공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신축 아파트 수요는 적체되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고 하다 보면은 집값이 오르겠죠.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공약이 발표돼 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후 가격이 상승하며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리도 하락세라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거래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은 사실은 집값 상승을 막는데 이제 역부족인 것 같고요. 중요한 요소로는 뭐냐면은 이제 대선으로 인한 어떤 부동산 정책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공급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여러 가지 그보다 좀 더 큰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와 보시면은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지금 팔고자 하는 매물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나와 있는 매물들도 기존 거래가에 수억씩 오른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거래들이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구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남을 비롯해서 서초나 이제 송파 이런 데서도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구정동 들어오려는 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압구정동 아파트 구입 시 토지거래 허가 조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가 조건이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기존 안을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는 통일됩니다. 실거주 2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1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변경안을 보시면은 실거주 2년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항목이 바뀌었는데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또는 임대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존에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주택을 안 파셔도 압구정동 아파트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는 1년 안에 처분 조건이었었는데 이게 6개월로 단축이 됐으면 이게 좀 너무 타이트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허가를 받을 때도 우리가 허가 시점에서 한 4개월 정도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야지 허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개월 안에 잔금 치르고 입주한다고 신청을 했었고 또한 그게 아니고 천천히 팔려는 분들은 어차피 4개월 내 뭐 대출이라든가 다른 자금으로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시고 1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됐었는데 바뀐 항목으로는 뭐냐? 어차피 이 항목대로라면은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 잔금을 치르고 기존 주택을 좀 더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를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구정동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내가 꼭 소유를 하고 싶은 뭐 예를 들면은 집값이 좀 더 상승할 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분보다는 좀 더 미래에 뭐 자녀라든가 어떤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활용을 생각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을 원치 않는 분들은 임대를 놓으면서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후에 신축을 받으려고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존 주택에 이제 좋은 조건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처분하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압구정동도 소유하고 싶은데 기존 주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압구정동에 들어오시는 거를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존 주택을 안 파셔도 됩니다. 기존 주택은 임대 놓으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임대만 놔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 놓으시다가 압구정동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또 들어가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취득을 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토지 지역 특히 압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 저희가 거래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이제 사례가 나오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 조건으로는 이미 임대 중이면은 이제 임대계약서 첨부하면 되고요. 지금 자가를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압구정동 집 사면서 기존 주택은 처분은 하기는 싫고 임대를 놓겠다 하면은 임대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허가를 받고 압구정동 아파트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다주택자분들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압구정동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기존 주택을 이제 당장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놨을 때 언젠가는 이제 판다고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시적 2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이제 활용하면 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주택이 있는 분이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은 기존 주택은 양도세도 1주택 적용을 받고요. 취득세도 1주택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즉 압구정동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하시고
기존 주택은 임대를 놓으시다가 계속 가지고 계셔도 돼요. 다만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다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를 받으셔야겠죠. 기본 세율이 3%인데 2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이제 8%가 중과가 되고요. 3주택을 취득을 하실 때는 12%의 이제 취득세를 이제 중과를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집값이 급등할 때는 2주택에 8% 취득세로 취득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2%까지 적용받으면서 구입한 고객분은 안 계시는데 8%까지는 취득세를 내고 구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택은 살펴보시다가 3년 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3년 내. 자, 3년 내 내가 계속 가져갈 거냐 하면은 취득세 8%니까 5% 더 내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이쯤에서 팔면 되겠다 하면은 3년 내만 처분을 하시면은 양도세, 절세 대저, 취득세 기본세율을 받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토지거래 허가 조건 보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또 압구정동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